안녕하세요. 캠퍼스 펀드 대표 박태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2P 투자가 뭔지 또 P2P 투자에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P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예금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면 그 예금된 금액은 은행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나가게 됩니다. 그 금액이 전부가 나가진 않지만 거의 90% 정도를 대출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은 그 사이에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시면 최근에 금리가 1% 이하로 나옵니다. 0.5%, 뭐 1% 정말 많이 나와봐야 2% 정도 나오는데 대출을 받으시면 평균적으로 5%, 4%, 5% 그리고 낮으신 분들이 2%, 3% 높으신 분들은 아마 6%, 7%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만큼을 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그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은행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P2P는 이 예대 마진을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웹사이트를 통해서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빌려주고 그 채무자들한테 대출이 집행이 되고 나서 채무자가 다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를 다시 투자자들한테 분배해주는 그게 이제 저희가 P2P를 하는 방식이고요. 본질적으로 왜 P2P가 은행이나 이런 곳과 다르냐라고 하면 예대 마진이 이제 줄어들고 그게 수수료 마진, 아주 작은 수수료 마진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예금하고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에 비해서 P2P 투자가 갖는 장점은 이자율 자체가 높다는 것이고요. 캠퍼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후, 부실 후 10%, 세전, 부실전 1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금 금리인 1%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캠퍼스 펀드 투자는 불로소득이 큽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캠퍼스 펀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또 P2P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은 자금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P2P 투자가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2P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언제든지 예금을 이제 해지를 하고 이자를 포기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지만 P2P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기 전까지는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캠퍼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마켓이라고 해서 이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서 유동화를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항상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P2P 업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채권에 투자하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업체가 도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같이 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P2P 투자를 일단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전체 여러분들 투자 자산에서 많은 부분을 P2P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P2P 자체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투자를 해놓으시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정말 내가 당분간은 쓰지 않을 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결혼 자금을 제외한 자금, 내가 독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제외한 자금, 그런 식으로 좀 오래 놔둬도 괜찮은 그런 자금들을 중심으로 전 투자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소액으로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상품 간의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상품들에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P2P 투자를 하는데 어떤 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채권이 100개가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개의 투자를 하면 100곳의 분산 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업체가 10개라고 하면 실제로 10개씩 묶여서 여러분들은 2개의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리스크는 하나에 묶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리스크와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나중에 회수할 때 안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이 그나마 이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개인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분산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건 정도의 대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6,000명 정도가 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00명의 분산이 되어 있으면 뭐가 좋느냐? 한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랑 다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한 학생과 서울에 있는 한 학생이 동시에 서로 연관이 있는 일이 발생해서 돈을 안 갚을 확률이 생길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상관없는 투자 상품들에게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자금만 P2P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투자하시는 금액을 최대한 서로 상관이 없는 대상한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에서 감사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는 회사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채권을 모집하는데 차수가 붙어있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채권 14차, 이 말은 계속해서 전에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뒤에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14번째. 그래서 그런 차수가 붙어있는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을 이제 크게 투자하게 요구하는 그 P2P 사이트들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창업한 지 오래됐는데 부실률과 연체율이 0%인 회사들은 전 조심하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항상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0%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P2P 투자가 뭐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잘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P2P 투자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바로바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